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는 11월 선거에 출마하는 각 지역 한인 후보들의 선거 전략과 유세 활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캘리포니아주 상원 37지구에 출마하고 있는 데이브 민 후보를 소개합니다. 당선될 경우 1978년 알프레드 송 이후 42년 만에 한인 가주 상원의원이 탄생하는 만큼 지역 한인 유권자들이 관심을 가져줘야 하는 선거입니다. 이채은 기자가 데이브 민 후보를 직접 만났습니다. 하버드대 출신 법대 교수,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후보 등 거물급 정치인들의 공식 지지를 받은 경제법안 관련 전문가. 데이브 민 후보는 한인을 포함한 아시안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치인이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That's part of my district. A young Hanguk woman was having lunch, and a drunk man came over to her and said, "Go back to Wuhan." I was the only politician, only candidate running for office that stood up and said this is wrong. 민 후보가 도전하는 37지구는 한인 밀집 거주지인 어바인과 애너하임을 포함한 오렌지 카운티 일부를 관할합니다. 민 후보는 오렌지 카운티는 전통적인 공화당 텃밭이지만 지난 선거부터 불어닥친 블루웨이브의 여파로 이번 선거 역시 민주당이 우세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I think things are changing. I think people are looking for something new, and my opponent has been part of that old Republican group, and I think people want change. 지지자들 역시 데이브 민 후보를 통한 지역사회 변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I am supporting David Min. He cares about the environment. He understands the realities of COVID, what we need to do to make our state safe. 민 후보는 세금 인상 반대, 공립학교 확대, 총기 규제 강화, 그리고 기후변화 대처 등을 주요 공약으로 삼고 있습니다. 선거가 약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 후보는 일찌감치 우편투표에 참여했습니다. 투표용지 제출을 위해 우편투표 수거함을 찾은 데이브 민 후보는 한인 유권자들의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18 days left. Let's go do this. Thanks for your vote. 민 후보가 당선될 경우 42년 만에 캘리포니아 주 상원 진출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3월 예비선거 1위인 존 무어렉 의원을 상대로 상원 의원직을 얻어낼 수 있을지 유권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채은입니다. LA 한인타운 곳곳에 들어서 있는 야외 천막들. 코로나19로 실내 영업이 전면 중단되면서 일시적으로 야외 영업이 허용되고 있죠. 여기에 한인 데이빗 류 LA 시의원이 추진하는 야외 영업 연구와 법안이 조금씩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유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LA 시의회 산하 교통위원회가 야외 영업 허가한 이른바 알프레스코 프로그램 연구와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교통위원회는 알프레스코 프로그램의 연구 시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를 점검하고 보고서 작성을 통해 시행 가능성을 분석하게 됩니다. LA시 사지구 데이빗 류 시의원이 발의한 이 안건은 LA 한인 경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팬데믹 사태 장기화로 실내 영업 재개가 불투명한 가운데 야외 영업이 상인들의 주요 수입원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알프레스코 프로그램이 너무나 파퓰러해서 너무 잘 되니까 이 팬데믹이 끝나도 그리고 솔직히 Safe at Home 끝내고 이제 백신 나와도 솔직히 we're not going to go back to normal. 하지만 연구와 방안이 시행되기 전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LA시 알프레스코 프로그램은 업장이 속한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때문에 차량 통행량이 늘어날 경우 심각한 주차난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류 시의원 역시 이 부분을 해결해야 하는 것이 과제라고 지적했습니다. So what we have to think about in the future, 경쟁이 다시 시작하고 트래픽이 더 많아지면은 그때 당연히 비즈니스 살려야 되지만 주차장도 필요하잖아요. 알프레스코 프로그램 연구와 방안은 교통위원회의 검토를 마친 뒤 시의회에서 다시 논의될 계획입니다. 팬데믹 사태 장기화로 프로그램 호응도가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도로교통을 비롯한 주차 문제 그리고 화재 규정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코로나로 연기됐던 제35대 LA 한인회장 선거 일정이 나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우편 투표가 도입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경을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
코로나 사태로 6개월 미뤄진 LA 한인회장 선거. 한인회 정광개정위원회는 투표소는 물론 한인사회 처음으로 우편 투표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한인들의 직접 투표와 그리고 우편 투표를 병행해서 하는 겁니다. LA 한인회 선거 참여는 18세 이상 LA 카운티 거주 한인들로 유권자 등록을 해야 투표할 수 있습니다. LA 한인회는 5만여 명이 우편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투표 용지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우편 투표 도입으로 LA 한인회장 선거 비용은 높아졌습니다. 단독 후보가 아닐 경우 후보자들의 부담은 늘어나게 됐습니다. 지금 그 5만 불의 선거 비용이 우편 투표로 인해서 10만 불로 올라간 거예요. 한인회장 후보는 한 가정에서 최대 $1,500까지 후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인회 차기 회장 선거 규정 개정은 한인들의 의견 수렴과 법률 자문을 고려해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LA 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어미청 LA 한인회 부이사장이 선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위원회는 한인회 3명, 외부 인사 4명으로 7명이 구성됐습니다. LA 한인회장 선거는 12월 12일 치러집니다. 제35대 LA 한인회장 후보 등록은 11월 18일 진행됩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LA 총영사관이 한국 내에서 기소가 중지된 재외 국민들을 대상으로 특별 자수 기관을 운영합니다. 특별 자수 대상은 부정수표 단속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사기, 횡령 또는 업무상 횡령, 배임 또는 업무상 배임죄로 1977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 사이에 입건돼 기소가 중지된 상태의 재외 국민입니다. 기소가 중지된 재외 국민은 통상적인 수사 절차에 따라 한국으로 입국한 후 조사를 받아야 하지만 이번 특별 자수기간 운영을 통해 미국에 체류한 상태에서 간이조사 등 특별 절차를 통해 기소 중지 사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총영사관 측은 재외 국민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를 해소하고 장기 미제 사건 피해자의 구제를 돕기 위해 해당 프로그램을 7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영사관은 또 특별 자수와 관련해 전화와 이메일을 통한 수시 무료 법률 상담도 제공합니다. LA 한인회가 경제적 어려움에 놓인 한인들을 대상으로 제4차 코로나19 구호기금 신청을 받고 있는 가운데 각지에서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4차 구호기금은 지난 9월 고려대 남가주 교우회와 고려대 국제재단이 $10,000, CBB뱅크가 은행 차원에서 $25,000, 조행김 행장이 개인 명목으로 $10,000의 기금을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는 익명의 독지가가 $5,000를 보내오면서 현재까지 모두 $50,000의 기금이 조성됐습니다. 신청자 중 100명을 선정해 1인당 $500씩 지원할 예정인 4차 구호기금 신청 마감은 오는 토요일까지입니다. 한 달 이상 집 또는 비즈니스 렌트비가 밀린 한인들은 한인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인회는 앞서 1차부터 3차까지 모두 $400,000에 달하는 구호기금을 지원해왔습니다. 뉴저지 한인 고등학생이 미 전국 양궁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제휴사 뉴욕 KBTV 이창헌 기자입니다. 이한우 선수는 소칼 쇼다운 2020 내셔널 양궁 대회에서 40여 명의 선수들과 참가해 치열한 경쟁을 뚫고 고등부 경쟁 부문에서 개인 첫 금메달을 차지해 우승의 영광을 이뤄냈습니다. Yeah, I just shot every day before competitions. We would work on my form, like the technique of how to shoot, and he would put pressure to make me focus more, and it helped a lot. 이군은 인구을에 위치한 M&J 양궁 아카데미 소속으로 고등학교 시절 한국 국가대표 양궁 선수로 활약했고 이란 쿠웨이트 양궁 국가대표 감독을 역임한 문백군 코치의 지도를 받아왔습니다. 실제로는 지금 클럽에 이제 조성돼서 아직 1년도 채 되지 않은 상황이라 지금 저희 하늘이 같은 경우는 운이 좋았죠. 저하고 만났던. 그래서 기량을 충분히 뽑아낼 수가 있었고요. 짧은 기간에. 문 코치는 아카데미에 이군 외에도 아주 유능한 한인 중학생들이 덜어 있다며 이군의 뒤를 이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마블 영화 어벤져 시리즈에 등장하는 허카이 캐릭터에 매료되어 양궁을 시작한 이군은 활을 잡은 지 3년밖에 되지 않았고
또래들보다는 양궁을 다소 늦게 시작했다며 개인 연습 시간뿐만 아니라 인터넷으로 한국 양궁 국가대표의 경기 영상을 꾸준히 챙겨 본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올해 마지막 전국 대회는 다음 달 플로리다에서 열릴 예정이며 이군은 이번 대회의 기세를 몰아 다음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겠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양궁 선수의 길을 갖고 싶은 어린 아이들에게도 연습을 열심히 하라고 조언했습니다. 현재 이 선수는 즐기면서 선수 생활을 하고 싶고 관련 대학을 가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습니다. KBTV 뉴스 이창원입니다. 뉴 잉글랜드, 새로운 영국, 다시 말해 독립한 미 합중국을 상징하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영국과 가장 가까운 미 대륙 북동부 끝단에 위치한 6개 주를 일컫는 말이기도 합니다. 230년이 넘는 미국 역사에 기반해 교육 수준과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매우 높은 지역. 그럼에도 보수의 가치인 자유와 진보의 가치인 균형이 혼재하는 곳이 또 뉴 잉글랜드입니다. 어떻게 보면 피라미드의 정점에서 모든 것을 내려다본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이 지역은 전통적으로 민주당 강세 지역, 이른바 블루 스테이트로 꼽혀왔습니다. 그런데 뉴욕이나 LA 또는 한국의 서울처럼 수도권 대도시 중심 지역의 진보적인 성향과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급진 좌파로 꼽히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을 배출한 버몬트주가 포함되어 있는 지역. 그럼에도 온전히 진보적이지 않을 바엔 차라리 보수를 택하는 곳이 바로 뉴 잉글랜드 주들입니다. 뉴 잉글랜드에서도 북동부 끝단, 아니죠. 미 전역 북동부 끝에 위치한 메인주. 이곳은 50개 주 가운데서 유일하게 승자 독식제를 채택하지 않고 있는 주입니다. 또 다른 주는 네브라스카주가 있는데 다음 기회에 얘기하도록 하죠. 다시 말해 주 내에서도 5개로 나뉘어진 선거 지역구 표심에 따라 선거인단이 공화당 또는 민주당 후보를 따로따로 선택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메인주의 선거인단은 고작 4명입니다. 그런데 4년 전 여기서 트럼프 후보는 1명의 선거인단을 가져갑니다. 거꾸로 말하면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민주당 강세 지역에서 당연히 계산에 넣었던 1명의 선거인단을 내준 것입니다. 뉴 잉글랜드에 속해 있는 뉴 햄프셔주, 이곳 역시 대표적 경합주로 꼽히는 곳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승리하긴 했지만 단 1.5%포인트 차, 그야말로 천신만고 끝에 이겼습니다. 미국 내 백인층을 중심으로 점점 강해지는 반이민 정서를 감안하면 여전히 백인 인구가 90%에 달하는 뉴 잉글랜드의 성향이 4년 만에 바뀌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 메인주 한 곳에 선거인단 1명, 또 4명의 선거인단에 있는 뉴 햄프셔주는 여전히 보수 공화당 지지 성향이 남아있는 곳 또는 스윙 스테이트 경합 지역으로 봐야 합니다. 지역 배경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했지만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바로 뉴 잉글랜드 지역의 최근 판세를 살펴보죠. 최근 뉴 잉글랜드 이 6개 주에서 트럼프 대통령, 아니 공화당은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 또는 치러진 선거 결과들을 봤을 때 그렇습니다. 앞서 언급했지만 승자 독식제가 아닌 메인주 내 5개 선거구 역시 모두 바이든 후보가 오차 범위 밖에서 큰 차이로 트럼프 대통령을 앞서고 있습니다. 하나 더 덧붙이면 4년이라는 시간 동안 공화당은 뉴 잉글랜드에서 민주당의 계속 의석수를 빼앗겼습니다. 현재 6개 주의 상원의원 10명, 하원의원 21명 가운데 공화당 의원은 메인주의 수잔 콜린스 상원의원 단 1명에 불과합니다. 민주당의 꾸준한 강세일 때도 어떻게 보면 고집스럽게 보수 공화당의 손을 내밀었던 지역에서 지금의 판세는 의미하는 바가 결코 작지 않습니다. 더 이상 트럼프 대통령은 러스트벨트 지역의 백인 블루칼라 유권자들의 표만 기대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4년 업적을 제대로 평가받길 원하고 있고 그 평가는 오히려 지금 세계 그리고 미국 정세를 제대로 읽을 수 있는 백인 엘리트 유권자층이 할 수 있다는 판단도 게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4년 전 북동부 메인주에서 한석의 의석을 빼앗아왔던 기억이 여전히 강렬합니다. 미국의 탄생을 이끈 뉴 잉글랜드 지역에서 파란을 일으킬 수 있다면 그것이 주는 파괴력은 주 50개 주 전역에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참여 2020에서 분석해드린 러스트벨트 지역주들 미시간과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이른바 미펜위, 그리고 최대 접전주로 꼽히는 오하이오, 플로리다는 선거인단 숫자에 따른 규모의 분석입니다. 하지만 뉴 잉글랜드는 미국의 초석을 다진 지역인 만큼 대선 흐름에 대한 분석입니다. 참여 2020에서 굳이 4년 전 대선 결과를 계속 현재의 시간으로 가져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연히 민주당이 가져가는 주로 예상됐던 곳을 빼앗아버린 파격과 이변, 그것이 바로 부동산 재벌로만 알고 있었던 한 사람을 전 세계를 뒤흔든 미 합중국의 최고위 선실직으으로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파격이 다시 한번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번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자리를 다시 한번 수성할 수 있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는 시청자들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